공교육 전문가와 함께 나에게 꼭 맞는 입시 정보를 알아보는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오늘 개학으로 2027학년도 대입 시계도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어떤 일을 가든지 결국 가장 큰 고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 텐데요. 올해는 의대 지원과 사탐론 등 변수도 많아서 이 시기별로 학습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합니다. 경기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조만기 선생님과 짚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입에 도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또 수능 시험인데 왜 중요한지부터 짚어볼까요? 수험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눠집니다. 정시에서는 당연히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시를 준비한 학생들도 수능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해서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학업 역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논술전에 가장 많은 최저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 교과 종합전형의 순서인데 올해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능 최저 기준을 가장 적게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성균관대나 중앙대가 수능 최저 기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앞두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 내신 성적의 변별력 하락을 어떤 수능 성적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수능 최저 기준 충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서 6장의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시든 정시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수능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준비 요소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 성적 관리를 통해서 꾸준히 대비하고 하는 것들이 입시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가 2028 대입 개편 전에 치르는 이 마지막 수능 시험인데 지금 현 체제는 이른바 선택형 수능이라고 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또 각기 다른 과목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항상 이슈인데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수능을 선택형 수능이라고 부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 3과목을, 수학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 3과목을, 그리고 탐구는 사회 9개, 과학 8개, 총 17개에서 2과목을 고르게 되는데요. 문제는 서로 다른 과목, 서로 다른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이를 한 줄로 세워서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목별 유불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문과 침공, 사탐론, 확통론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구조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올해는 선택형 수능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여전히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탐론 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과학탐구를 응시하는 응시자는 전년도보다 더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변수는 의학 계열입니다. 올해는 지역의사제 전형 신설로 인해서 의대 정원이 490명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국가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들은 여전히 의학 계열에서는 과학탐구 성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학탐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중하위권 과탐 응시자 입장에서는 성적 관리에 부담을 느껴서 사회탐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올해 의학 계열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전년도에는 영어 1등급 비율이 3.11%로 상대평가 기준이 4% 낮게 나와서 매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아마도 영어 1등급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의학 계열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영어 1등급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필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그 시기별로 어떻게 계획을 짤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크게 이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여름방학, 그리고 9월 모의평가 이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부터 6월 모의평가까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6월 대수능 모의평가 전까지는 재학생 입장에서는 과목별로 최고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 첫 모의고사는 3월 24일 화요일 날 실시가 되는데요. 3월과 5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 출제하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에 출제하지만 결론은 재학생끼리만 경쟁하기에 이 시기에 어떤 모의고사 성적이 각 과목별로 최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수를 바탕으로 희망대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6월 대수능 모의평가부터는 졸업생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에 6월 이전까지는 선택 과목을 확정하고 또 전 범위의 개념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약점의 단원들을 보완하는 등의 수능을 치르기 전에 과목별 기초 체력을 완성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6월까지는 기초 체력을 완성하자. 네. 자, 여름 방학 참 중요한 시기죠. 이때는 뭘 해야 됩니까? 6월 대수능 모의평가에서는 약 7만 5천 명 정도의 졸업생이, 그리고 실제로 9월 대수능 모의평가에서는 9만여 명이, 그리고 작년 실제 수능에서는 16만 명 정도가 응시하는 게 현재의 흐름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갈수록 졸업생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6월 대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통해서 확인한 자신의 실제 수능 성적의 위치를 가늠하고 여름방학에 희망하는 성적과 실제 자신의 위치의 간극을 좁히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6월 대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통해서 수시에 지원할 것인지 정시에 지원할 큰 틀의 설계도 해야 되고요.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의 충족에 대한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부족한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6월 대수능 모의평가 이후의 여름방학은 6월 모의고사 성적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3월 모의고사와 5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최고점의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름방학은 지원 방향을 정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투입하는 시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9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거죠? 현재 대수능 9월 대수능 모의평가는 수시 원서부터 전주에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수시에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제 성적을 확인하지 못하고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에 지원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3 재학생 입장에서는 9월 대수능 모의평가 끝나자마자 수시에 대한 지원 전략을 해야 되고,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더라도 대학별 고사에 대한 준비와 응시 여부, 그리고 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 됩니다. 따라서 9월 대수능 모의평가 이후에는 새롭게 교재를 시작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되고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마무리하는 시기라고 봐야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통해서 시간 배분에 대한 최적화된 전략을 짜야 되고요. 반복되는 실수의 패턴들을 정리하고 과목별로 공부하는 시간마저도 실제 수능 응시하는 시간과 비슷하게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9월 대수능 모의평가 이후에는 실력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전에 적응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크게는 평가원 모의고사 2번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모의평가를 보면서 점수가 계속 변하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선택 과목을 좀 바꿔볼까 이런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3월 첫 전국연합 학력평가부터 선택 과목을 확정하고 가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장 6월 대수능 모의평가를 딱 치르고 나서 떨어지는 탐구 영역 성적들을 바라보고 선택 과목의 변경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표는 7월 초에 나옵니다. 그러면 수능은 11월 셋째 주에 응시하게 되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4개월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희망하는 성적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등급, 변경한 이후에 안정적으로 어느 등급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예상, 그리고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학습량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가능성 여부마저도 잘 고민하면서 신중한 선택 과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성적이 안 나왔으니 한번 바꿔볼까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선택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탈출 전략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도전의 기회입니다. 네, 바꿀 수는 있겠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고3 학생들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걱정도 참 많겠지만 오늘 짚어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이 합격이라는 값진 열매 다 맺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